안녕하세요, 지니 소장입니다. 이번 영상에는 일반인들도 그 중요도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단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단열은 보통 내단열과 외단열이 있는데요, 말 그대로 내단열은 건물 안쪽, 즉 골조 안쪽에 단열재를 설치하는 것을 말하고, 외단열은 건물 바깥쪽, 즉 골조 바깥쪽에 단열재를 시공하는 것을 말해요. 그림을 보면 다음과 같아요. 지금 붉게 표시되어 있는 것이 단열재입니다. 이렇게 건물 골조 바깥쪽에다가 단열재를 설치하는 것을 외단열이라고 하고요. 요거는 지붕의 외단열과 내단열을 비교한 자료인데, 아래처럼 골조 안쪽에다가 이렇게 단열재를 설치를 하는 것을 내단열이라고 해요. 결론부터 말하면은 외단열이 단열적으로 유리합니다. 단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단열재에 끊김이 없어야 됩니다. 자료를 하나 더 보면요, 지금 이것은 단열주택인 패시브하우스를 설명한 자료인데요, 왼쪽 그림과 같이 노란색, 이 노란색이 단열재를 표시해 놓은 거예요. 지금처럼 기초, 벽, 지붕까지 모두 바깥쪽에다 완전히 단열재를 외투 입히듯이 건물을 싸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끊김이 없이 완전히 싸는 거. 이렇게 되면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위쪽 그림은 일반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고, 아래쪽은 패시브하우스라고 할 수 있죠. 단열주택. 아랫부분은 이제 열화상 카메라 찍으면 이렇게 열이 새어 나온 것이 안 보이죠. 위쪽은 이렇게 열이 많이 새어 나오죠. 그래서 외단열과 내단열을 비교할 시에 절대적으로, 아주 절대적으로 외단열이 더 단열적으로 유리해요. 내단열을 한 번 더 보면요, 단열재에 끊김이 없어야 된다고 했죠. 지금 위쪽 외단열을 보면, 지붕 단열을 보면요, 단열재에 끊김이 없죠. 그러나 내단열을 보면요, 이렇게 단열재가 가다가 벽을 만나면 단열재가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또 이렇게 가다가 또 단열재가 끊어질 수밖에 없고, 이렇게. 자, 똑같이 이 벽을 내단열로 한다면요, 이렇게 내단열을 하다가 바닥을 만나면 또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림상은 이 한 군데처럼 보이지만요, 끊어지는 단열재가 이 벽체 전체 길이를 통해서 다 단열재가 누락이 되죠. 그래서 이런 쪽에 이제 결로 같은 것들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일부 시공하시는 분들이 내단열이 더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그림을 보면은 상식적으로 외단열과 내단열의 단열 성능을 알 수 있죠. 다시 한번 말하자면 외단열이 단열적으로 훨씬 유리합니다. 그런데 외단열 방법인 단열재를 건물 바깥에 시공하는 방법으로는 골조 공사 중에, 즉 콘크리트 타설을 할 때 부착하는 선부착 방법과 골조 공사가 완성된 후에 마감 공사 과정 중에 단열재를 부착하는 후부착 방법이 있어요. 이것 역시 결론부터 말하면 선부착 방법이 단열적으로 유리해요. 외단열에서 단열재 선부착과 후부착을 인터넷 사이트를 보면서 한번 알아볼게요. 한국 패시브 건축 협회 사이트에 나와 있는 사례인데요, 하자 사례라고 외단열재의 탈락 사례. 단열재를 후부착하는 방법은요, 지금 그림과 같이 빵빵이라고 하는 이런 떡밥을 단열재에 놓아서 이렇게 밀어서 밀착하는 방법으로 단열재를 설치하는데요, 단열재와 건물 외벽, 즉 골조와 이게 붙어있는 부착 강도가 상대적으로
선부착할 때, 콘크리트 탓을 할 때에 발생하는 그 부착력보다 이 후시공으로 하는 부착력이 상대적으로 좀 약해요. 그래서 물론 잘못된 사례지만요, 이렇게 좀 시공을 잘못하게 되면 이런 하자가 발생할 요소가 상대적으로 그 선부착보다는 더 있는 거죠. 그래서 단열적으로는요, 단열재와 건물 외벽과 밀착해서 단단하게 붙어있는, 기밀하게 붙어있는 것이 단열적으로 유리합니다. 다른 사이트를 또 보면요, 여전히 후부착, 단열재 후부착의 대표적인 하자 사례로 이렇게 단열재가 단락이 되는 사진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이 사이트에서도 떡밥으로 해서 붙이긴 붙였는데 지금은 떡밥을 꽤 많이 했는데도 떨어졌죠. 그래서 이 후부착이 나쁘고 선부착이 좋다는 개념이 아니라요, 후부착도 아주 기밀하게 붙일 수가 있어요. 아래와 같이 이런 것들은 이제 외국 자료인데요, 독일 및 유럽 자료, 이렇게 후부착으로도 단단하게 붙일 수 있는데 기술적으로 우리나라는 후부착을 하는 그 방법이 조금 약한 것 같아요. 다른 사이트도 한번 볼까요? 여기도 여전히 이렇게 단열재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을 대표 사례로 보고 있죠. 이렇게 떡밥도 제가 앞에서 말한 떡밥 방식으로 붙이는 사진도 있네요. 그리고 이 사진도 되게 중요한데요, 떡밥으로 아주 튼튼하게 단열재가 붙어 있다 하더라도 단열재와 골조, 건물 사이에 이렇게 많이 떠요. 이렇게 공간이 많이 떠요. 그래서 이것도 단열적으로 불리합니다. 상당히 단열재가 콘크리트에 기밀하게 밀착되어 있는 것보다 이렇게 공간이 뜨는 것이 단열적으로 불리해요. 단열에 대해서 좀 전에 보여드린 이 자료와 제가 예전에 설계하고 직접 시공한 해시바우스 자료를 보면서 한 번 더 단열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 볼게요. 먼저 기초 단열재 설치. 지금 기초 단열재를 설치를 해 놓은 상황이에요. 거의 틈이 안 보이죠? 지금처럼 기밀하게 기초 하부에도, 지금 기초를 하기 전입니다. 기초 하기 전 당연히 철근 배근 전에 단열재를 기초 하부에 이렇게 미리 설치를 해 놓은 상황이에요. 그런 다음에 기초를 하는 거죠. 기초 철근 배근을 하는 거죠. 단열재를 꼼꼼하게 기초 하부에 잘 설치를 한 다음에 철근 배근을 하는 거죠. 지금 이 그림에서 기초 하부에 단열재를 꼼꼼하게 설치를 한 상황이죠. 지금 이 영상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철근 배근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장면만 보면요, 이 하부에 그렇게 꼼꼼하게 단열재가 설치되어 있다고 생각이 잘 안 들죠. 그래도 단열재를 기초하기 전에 꼼꼼하게 설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벽 단열재, 기초 하부에 단열재를 꼼꼼하게 했고요. 이제 벽 외부 단열재를 어떻게 시공하는지 볼게요.
자, 벽을 설치할 때, 벽 단열재를 설치할 때 먼저 외벽 바깥쪽 거푸집을 설치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단열재를 이렇게 설치하는 거죠. 이건 역시 철근 배건하기 전에 바깥쪽에 단열재를 선부착을 해요. 이렇게 사이사이 떠 있는 부분은 건용 우레탄 폼으로 꼼꼼히 쏴주고요. 영상으로도 한번 볼게요. 단열재하고 단열재 사이 버런진 곳을 꼼꼼하게 메꿔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잘 메꿔져 있죠. 자, 기초 단열재에서 외벽 단열재도 이렇게 설치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비로소 철근 배건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단열재를 먼저 설치를 하고 철근 배건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런 다음에 거푸집을 설치하는 겁니다. 단열재 선부착 방법이에요. 이렇게 미리 선부착을 해서 콘크리트 탓을 하게 되면은 탓을 할 때 그 콘크리트와 단열재가 밀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설치를 하고 콘크리트 탓을 후에 거푸집을 제거를 하게 되면 이 바깥쪽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거푸집을 이렇게 떼내면은 단열재가 붙어 있는 거죠. 단단하게 붙어 있습니다. 선부착하게 되면 이거를 사람 손으로 뛸 수는 거의 없어요. 선부착해서 단단하게 붙어 있죠. 아랫부분에 거푸집을 제거를 하면 이렇게 선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처럼 벽체 외부 단열재를 거푸집을 제거를 하게 되면은 골조 할 때 이미 단단하게 선부착으로 부착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지붕 단열재를 볼게요. 이 그림에서 벽체 단열재도 설명을 드렸고요. 기초도 설명드렸고, 이제 지붕 단열재. 자, 지붕 단열재는요, 선부착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물리적으로 단열재가 바깥쪽에 설치가 돼야 되는데 탓을 하게 되면은 단열재가 있으면 탓을 못 하겠죠. 그래서 지붕 단열재는 물리적으로 구조상 후부착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후부착이 나쁘고 선부착이 좋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후부착도 굉장히 단단하게 단열재를 붙일 수 있어요. 지붕 단열재 시공하는 자료를 한번 볼게요. 지붕 단열재를 시공하고 있어요. 이렇게 정밀하게 단열재를 재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밀하게 재단을 해서 부착을 하게 되면요, 이렇게 되죠. 여기도 아까 말씀드린 떡밥 방법도 사용하고 이 건용 우레탄 폼으로 또 듬뿍 접착을 할 수 있게끔 폼 단열재를 사용하죠. 지붕은 상대적으로 단락의 염려가 조금 줄어드는 게, 벽은 이렇게 수직으로 서 있으니까 좀 그 단락의 위험도가 좀 크시고, 지붕은 수직으로 중력의 힘을 받기 때문에 조금 단락의 여지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죠. 어쨌든 이렇게 꼼꼼하게 기밀하게 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선부착이든 후부착이든 말이죠. 자,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얼마만큼 기밀하게 시공이 되었는지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죠? 그리고 이 후공정으로도 이 단열재를 좀 더 단단하게 잡아주기 위해서 화선을 한 것을 시공을 또 해요.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 또 고정철물을 또 박아요. 단열재가 떨어지지 않게끔. 자, 그러면은 아까 보여드린 그림 자료, 기초 단열재, 벽 단열재, 지붕 단열재가 완벽하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싸지게 되는 거죠. 다른 영상 사례도 한번 볼게요. 비하이브 상가주택입니다. 이렇게 외벽 거푸집이 설치가 되어 있고 철근 배건하기 전에 단열재가 깔끔하게 붙어 있죠. 단열재를 재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고 있는 이 쭉 돌아가고 있는 이게 다 단열재입니다. 단열재가 다 완벽하게 기밀하게 설치가 된 후에 비로소 철근 배건을 하는 거죠. 철근 배건과 이제 거푸집 설치를 하는 거죠. 지금 단열재가 이렇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미리. 그런 다음에 비로소 거푸집을 완료를 하는 거죠. 철근 배건과 거푸집을. 지금까지 건물의 단열에 대해서 알아봤어요.